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북에는 고창 상하면 14.5, 고창 14.1, 정읍 8.3, 전주 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에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북은 금요일부터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겠고 이로 인해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이 72억 원을 들여서 산 정상에 80년대 만화 영화 주인공인 태권브이 전망대 등을 지으려 한다는 보도,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뤄진 경제성 분석도 대단히 어설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군민들과 네티즌들은 예산 낭비라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33m 높이의 태권브이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너도 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정부 쪽이 아무리 썩어 자빠 있지만 그걸 태권브이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고 그 사달마에다 70억을 투자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많은 돈을 헛되게 쓰니까 나에게 보기는 안 좋다 그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복지다 쓰라 그거예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친다, 세금 낭비다, 어려운 지역민에게 써야 한다 등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경제성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3년 전 2020년 개장 첫 해에 14만 7천 명이 태권브이 전망대를 찾아 22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년 내내 매일 400명이 1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찾아와야 가능한 일인데 서울 63빌딩 전망대보다 입장료가 2,000원이나 비싸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3년 전 투자심사 때 합리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아직 운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은 JTB 보도 이후 사업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랄지 또 대안 이런 것들 많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브이 전망대 건립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무주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군과 주민들이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법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별개로 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본사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최종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실군과 주민 7명은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임실군수는 원고 자격이 없고 주민들 역시 이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실군은 다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화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직접 방문해 시설 이전 비용에 대한 임실군과 업체 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10일까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근거나 법적인 명분이 세야 된다는 것에 그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법적인 근거, 그런 확실한 명분만 세워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용호,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은 물론 환경부 개정안도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오염토양 정화시설 문제가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수확철에 찾아온 가을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에 이번 주 후반에는 13호 태풍 링링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자 배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과일이 늘고 일조량은 줄어 당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태풍까지 다가온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 큽니다. 농민은 단단히 지주대를 고정시키고 과수원 주변에 둘러놓은 방풍망도 꼼꼼히 살핍니다. 지금 이제 금방 딸 때가 다 됐는데 지금 태풍이 와서 이거 떨어지면 다 키워서 떨어지는 건데 아깝죠. 잦아진 비에 고추밭 농민들도 바빠졌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엔 고추가 검게 변하는 탄저병이 빨리 퍼지기 때문인데 서둘러 수확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면 습해서 고추의 병이 퍼지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가을 장마에 전북에는 주 후반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어 농작물 침수와 병해충 확산 등이 우려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금요일 오후부터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은 대만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이 태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기대에 부푼 농민들이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전화 대신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소비자는 편해졌지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배달 앱부터 일감을 중개해주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간 경계도 법적 제약도 없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2개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매달 수수료로 내는 돈만 25만 원 안팎. 부담이 크지만 대부분의 주문이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오다 보니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치킨 가게가 이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만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출이 적어지고 중개 수수료가 높더라도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려는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앱 이용자는 지난 2013년 87만 명에서 2015년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 금액도 3,34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배달 앱뿐만이 아닙니다. 숨고와 크몽, 오투잡 등 이른바 재능마켓으로 불리는 앱들은 레슨과 디자인, 간판, 인쇄,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일감을 중개해주고 최고 20%의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피아노 강사 최현비 씨도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 이런 재능마켓에 가입했는데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매칭 상관없이 프로필을 보낼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도 크죠.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부터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태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수료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쓸어간 지역 상권에 디지털 네트워크로 무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빨대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이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재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호남 좌도 농악의 맥을 잇고 있는 남원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돼 국가 차원의 전승 보전의 길이 마련됐습니다.
남원 농악보존회도 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원 금지면 옹정리, 도금을 굿에서 유래한 남원 농악은 호남 좌도 농악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변주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남원 농악을 후세에게도 길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6일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무대를 의함공원에서 한누리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조직위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형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정장수 농축산물 체험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모든 관객이 행복한 추억 만드시고 오는 27일에 개막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 기간에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3차례 펼쳐집니다. 에어쇼는 10월 3일 오전 9시 반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본 비행이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각각 23분씩 지평선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재해 영향평가 완화를 제안한 완주군의 규제 개선 건의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재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현행 법령이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를 국무조정실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내 여인숙의 절반가량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이후 영업 중인 여인숙 114곳의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6곳이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며 점검반이 직접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